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달을 10시라고 그래서 10시에 했는데 네. 딱 우리 들어오는 것부터 생방으로 나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우리 원더풀 라디오는 우리 아리 성모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옆에 아리랑 도서관의 관장님 김주영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혹시 전에 사람책 도서관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사람책 도서관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관계자다 보니까 네. 나오진 않았었고요. 그때 진행은 했었었죠. 진행을 네. 하시고 네. 그렇죠. 사업을 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저기 아리랑 도서관 김주영 관장님 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팬이 많아졌으면 네. 좋겠네요. 잘 보세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팬 많으시는데 뭐. 아무래도 도서관 네. 하는 것이 예. 많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좀 알리려고 했는데 이런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얼굴이 네. 나가고 있는데 저 부담 갖지 마시라고 조금 멀리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의자로 바꿔 앉아야 될까 봐. 그죠? 그럴까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의자 바꿔 앉는 것부터. 자, 이게 너무 아니, 저분이 앉으세요. 네. 이게 이제 마을 방송의 묘미라고나 할까. 자, 내려앉았습니다. 또. 네. 이게 오늘 우리 아리랑 도서관이 처음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원더풀 라디오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작년에 이진우 도서관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스토리 컨텐츠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2010년 지금 이제 곧 퇴임을 하시게 됐지만 김영배 부총장님이 되시면서 우리 성북구의 자랑이 생긴 게 책 읽는 성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때도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무래도 뒤에서 그 책 읽는 성북을 다 또 했던 몇 분들 네. 그 멤버들이 그래도 지금 계속 꾸준히 하시니까 네, 네. 우리 성북구의 책 읽는 성북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때는 어떤 역할이셨어요? 제가 그 2010년도에 네. 그 정책을 만들 때는 성북구에 있진 않았고요. 예. 계속 이제 진전시킬 때 2013년도에부터 예. 이제 저희가 재단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냥 다른 지자체 축제나 아니면 네. 책 읽는 사업하고 좀 양상이 좀 비슷했고 음. 현상도 비슷했었는데요.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 현장에서 보시니까 진짜 보니까 네. 정말 하는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거의 비슷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되게 잘하고 있었지만 네. 동일한 현상에서 잘한다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또 지역 주민들이 더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지만 굉장히 시민주도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변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시작했던 이제 책 읽는 성북 추진 협의회도 네, 많이 네. 늘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추진단을 첫 해에는 좀 꾸리가 힘들었는데 갈수록 책 읽는 성북 추진단에 응모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모집 중인데 네. 굉장히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책을 선정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이게 시스템 바뀌었죠. 네, 옛날에는 이제 네. 지하철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그냥 스티커를 막 붙이는 걸로 그렇지. 했었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유명한 어. 사람이 있으면 그 책을 스티커를 붙여서 다른 자치구하고 비슷한 유명한 사람들 중심의 작가만 그 한 책이 선정됐다면 지금은 계속 시민들이 참여해서 후보 도서를 하고 한 100여 권을 한 다음에 그 100여 권에서 또 토론해서 걸러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요. 네. 다른 데서는 정해지지 않는 책들이 정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민 중심이다 보니까 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예로 장강명 작가가 네. 본인 책에도 저희 한 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간이 있는데
그 책에 저희 성북구 한 책이 시민 주도형으로 메이저회가 이끄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시민들이 책을 선정하고 이야기 나눈다는 거에 굉장히 좋은 예다라고 예. 하고 소개한 예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에 이제 저 중심부에 계시는데 이제 아리랑 도서관 이제 얘기를 또 네네. 책 읽는 성공이 있다 하겠지만 네.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6월 1일로 2년 이제 됩니다. 아. 네. 그 아리랑 도서관에서 있으면서 제일 잊지 못할 건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수도관 터진 거. 올겨울에. 아무래도 2004년도에 건립되고 네. 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예. 작년 겨울에 정말 너무 추웠잖아요. 추웠죠. 그래서 현장을 또 보셔서 더 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물이 넘쳐갖고 우리 관장님이 고무장 장화 신으시고 영하 그때 한 16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한 영하 16도가 한 일주일 정도 갔었을 때 아마 터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직원들이 워낙 빠르게 대처해서 예. 일주일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돼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와주셔서 또 고생한다고 해주셨고 여기 김주현 선생님도 저한테 너무 고생한다고 해주셨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고 그래도 이제 아리랑 도서관에서 제일 그 보람되게 느꼈던 건 이제 최근 일인데 이제 도서관이 공간을 좀 많이 바꾸고 그렇죠. 많은 활동들을 좀 하다 보니까 도서관 곳곳이 책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계속 이용자들에게 말을 거는 공간으로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매일 오시는 이용자 분께서 저를 잡더니 관장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도서관이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쿵 했어. 네, 그래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도서관계에서 가장 유명한 랑가나단이라는 학자가 도서관을 5개로 정했었는데 거기서 네. 살아있는 유기체다, 성장하는 유기체다라고 표현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운 나는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유 그렇군요. 네. 그 아리랑 도서관 그런 평균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도서관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지금 순환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좀 많이 아쉬워들 하시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난다는 게 기대도 되지만 또 낯설기도 하시니까. 그렇죠. 네. 예. 도서관한테 말 걸기에 결국은 사람이 도서관에 있는 사람과의 그 맞습니다. 끈끈한 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셔갖고 어디 도서관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와서요. 도서관 기획팀에 2년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협력팀에 2년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랑 도서관. 아리랑 네. 도서관.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났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아리랑 도서관이 자랑하고 소개를 제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들으셨겠지만 2004년에 이 아리랑 시내센터 개관과 같이 개관된 거죠. 네. 그럼 벌써 어느새 횟수로는 15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내년이 15주년. 15주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프기도 하겠네. 도서관이 하루에 우리가 뭐 이제 그런 거 숫자를 막 하면 안 좋지만 그래도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이용자 수 이제 중복을 포함하긴 하겠지만 한 700여 명 되시고요. 평일에. 네, 주말에 한 1,0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순수하게 이제 대출만 해가시는 분들은 이거는 중복을 제외하고 한 250명에서 300분 정도가 대출을 해가시니까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사실 아리랑 도서관 어린이실이 좀 길 건너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사실 걱정은 어린이 자료가 대출이 워낙 많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정량적 수치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이제 지금 또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어린이 도서관 소개도 해주세요. 네, 저기 아리랑 도서관 분관이고 네. 아리랑 도서관에 있던 어린이실이 60평 정도였는데 200평으로 네. 넓어져서 이동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거기도 평일 이용자가 한 600명 정도 되고 네. 주말에 한 1,100에서 1,200명 정도 와.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꼭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제 그랬는데 오늘 이제 오퍼의 개인 사정으로 이거 바깥에서 스위처를 해줘야지 네네. 사진이 뜨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네. 이제 아쉽지만 제가 꼭 다음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 아리랑 도서관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처음에 저도 기억이 2005년에 아이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입구부터 이렇게 환한 벽화라든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린이 네네네. 예, 좀 이렇게 특화된 느낌이 있었는데 아예 그런 부분들이 이 아리랑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화가 되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용자분들도 처음에 좀 불편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린이 쪽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어린이로 이용하시고 예. 본관은 그래서 어린이실이 빠지면서 본관의 또 이용자분들의 형태도 좀 많이 바뀌었고 네. 이용자 계층도 좀 많이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갈수록 이 도서관에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 저희 때만 해도 70년대 제가 이제 남산 소월길 자락에 살아서 네. 그 남산 도서관 그리고 남산에 이제 어린이 네. 도서관이 있고 그럴 때 그 앞쪽에 용산 도서관이 또 이렇게 그 서울길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다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가는 곳, 맞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곳이 도서관이고, 그리고 대학교 도서관도 시험 때 되면 자리만 다 맞아요, 놓고 맞아요. 하는 게 이제 도서관이었는데, 본래의 도서관보다는 우리가 좀 순기능보다는 그 공부방 네.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더 많은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특히 아리랑 도서관이 이 아파트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리랑 도서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입지 조건도 있고 또 역사도 있다 보니까 성북구에선 두 번째 지으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보니까요. 예. 독서회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아리랑 도서관 기반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들도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과거에 그 공부방처럼 사용됐던 거는 아마 그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현재는 또 그런 요구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좀 도서관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어린이 도서관을 이렇게 할 때 또 그 기획도 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아리랑 도서관의 분관인 어린이 도서관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용객이 많지만 이제 와서 꼭 보고 저는 이제 와보라고 하고 싶은 게 그 공간 배치 네. 되게 진짜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시고 그 계단 참 하나하나도 다 좀 맞습니다. 이야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좀 네. 어려움 없으셨어요? 어린이 도서관 할 때 사실 이게 코롱 아파트가 네. 30년 무상임대로 저희한테 30년 무상임대로 주신 거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저희의 기획이 들어간 게 아니고 지어서 저희한테 주는 거니까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상상이 없는 채로 이제 들어가야 돼서 있는 것을 가지고 상상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중간에 기둥이 있다거나 이러면 도서관에서 공간 활용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둥도 굉장히 많고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층고도 매우 낮아서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셉을 잡을 때 좀 더 환하게 트인 공간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어린이 본관에 있었을 때 어린이 자료가 약 6만 권 정도 됐었는데요. 책들을 많이 좀 이용자들이 많이 보지 않는 책들은 보존소거에 넣어놓고 이렇게 계속 순환시키는 걸로 하고 가져갈 때는 2만 7천 권 정도만 가져가자라고 해서 약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있었고요.
1층은 그리고 또 워낙 좁아서 그쵸. 원래 사실 들어가자마자는 꾸미지 않으면 그냥 죽는 공간들이었고 예. 계단도 사실은 통행하는 걸로만 사용되면 죽는 공간이었는데요. 예. 거기도 다 도서관으로 하자라고 해서 입구부터 계단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로비까지를 네. 다 도서관의 공간으로 확대해서 예, 하게 됐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일아이빌도 그러면 기부 체납 거기는 받은 건가요? 거기는 네, 거기 기부 체납이요. 체납을 받은 거고. 여기는 임대로는 처음이고요. 어. 대부분 이제 기부 체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기도 다 만들어진 공간에 달빛마루 같은 경우 네, 동일아이빌 만들어진 공간에 이제 써라 그러고 네, 이제 나중에 맞아요. 해준데 거기는 그래도 층고는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책장 막 짜고 그러는 것도 처음에 그 영화 관장님 막 짜면서 그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여기는 또 우리가 만들어지니까 아 되게 잘 만들어졌다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네. 아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이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네. 이제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냥 이렇게 책이 진열돼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책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찾아가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가질 때 제일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공간 배치가. 아무래도 이제 공간 배치할 때 네. 어떤 것을 좀 더 아이들에게 네. 또 다른 이용자분들에게 이거를 좀 더 드러내고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까라는 것은 좀 많은 그 연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과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성북구는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서 얘기를 네. 해도 더 좋다고 저쪽에서 이제 누가 그러는데 그래요? 잠시 끊어졌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혼자 바쁘네. 되게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예. 되게 다른데 자치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예. 지역의 단체들과 도서관의 관계 굉장히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게 굉장히 저희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특히 이제 제가 페북에서도 봤지만 이 책 찢으시는 분들 책 찢어진 책 보고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 맞아요. 낙서하고 왜 그러죠? 옛날에 그 참 이제 지금 생각해가 컴퓨터가 이전에는 그 도서관에 이렇게 보면 그 책 찾는 네. 목록함 거기서 이렇게 카드에서 이렇게 찾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 홀선된 거 있고 그래갖고 또 가서 그 번호 찾아갖고 가서 보면 엉뚱한 거 꽂혀고 맞아요. 막 그랬는데 진짜 책을 사랑하는 분들 도서관에 오시는 분은 책을 사랑하는 분 같은데 그죠? 몇 분이 그런 거죠. 다 그럼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몇 분들이 그러시는 건데 이제 그 몇 분이 그러시는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함께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많이 좀 개선되어야지 되고 또 시민의식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열 중에 5명이 하면은 뭐 해도 되지 그렇게 하지만 10 중에 1명이 안 되는 사람이 하게 되면 좀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같이 보시고 같이 그런 걸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 내부에 이제 훼손된 책들 그런 것들을 좀 전시를 지금 해놨거든요. 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용자분들께서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의외로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맞아요. 분도 계시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민원찬에 이런 건 더 강력하게
전시해서 그렇죠. 더 강렬하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함께 분노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같이 보는데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그걸까? 왜 돈에다가도 꼭 이렇게 낙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심리일까? 근데 그래도 이제 많이 나아진 게 제가 이제 제일 학교 들어가고 제일 뭐랄까 안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소풍을 가게 되면 공원에 가면 공원 화장실에 낙서들. 너무너무 그런 막 이상한 낙서들. 그게 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또 그건 대학가 그 술집들도 그랬어요. 네, 맞아요. 술집 화장실에도 그러니까 타일을 붙인 뒤로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중 기본적인 이제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서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생각했는데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 네. 책을 그렇게 아니 그냥 뭐 잠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는 더 많이 깨우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도 이제 당연히 보고 이제 저희 아이가 저번에 한 번은 분노한 게 뭐냐면 뭐 좀 어떤 선생님인데 그거를 먹던 캔을 이렇게 놔서 아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청소하는 사람도 일이 생기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분노할 일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배우건 못 배우건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공공성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요된 게 강요돼서 뭐 옛날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애기들을 울면 옛날 순사 잡아간다 그러는 할머니들이 있었듯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인 의식이 그래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게 길게 얘기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 도서관에서 동아리 이제 저도 동아리원도 되고 아리랑 도서관에서 회원증도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있는데 동아리가 많나요? 얼마나 돼요? 지금 34개. 34개. 34개 되고 지금 인원수가 한 60여명, 7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아리랑 도서관에는 학생들 그런 봉사 동아리도 이렇게 학교랑 연결돼서 그런 대일 외고 학생들이 와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지금 같이 책 읽어주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중학생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건데 이제 제2 외국어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언어 중심으로 하게 되면 도서관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역사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그 언어를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대일 외고 학생들이 영어, 중국어 하는 학생들이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기 이제 또 성북 정보도서관이 먼저 생겼지만 거기하고 다른 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 특색이. 지금 저희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인문 관련해서 인문학 관련해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작가의 만남하고 그다음에 인문 강좌들이 좀 진행이 되고 기존의 힐링이라든가 뭐 이런 인문학이 아니라 좀 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본인이 성찰하는 인문학 중심으로 하려고 약간 그쪽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공간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그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나가면서 본관 도서관은 들어와서 사람이 책을 만나고 그다음에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도서관하고 도서관 밖 단체들이 함께 만나는 곳으로 저희가 공간을 재구성을 했고요. 그것이 좀 성북정보하고는 좀 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다른 점은 성북정보도서관은 이제 처음 구립으로 만들었지만 다문화도 들어가고 뭐 지하에 월창석 공간도 들어가고 맞아요.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뭐 멀티화된 느낌? 그럼 여기는 이 도서관 게다가 이제 시내센터가 또 이렇게 떨어져
옆에 있으니까 더 많이 복합 이제 그 느낌이 네네. 이 도서관만으로서는 딱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리랑 도서관의 특색은 정말 아리랑 도서관 단독이 네. 약간 성북에서는 특색이 될 수 있겠고, 또 영화관이 있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외부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지점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도서관 안에 시네브럴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어. 영화 콘텐츠랑 같이 연결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그렇군요. 대로 정말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아리랑 도서관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거의 이제 1층 가서 같이 책도 보고 이제 그랬고 그 지금 그 열람실 네. 없어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공부방 열람실 중심으로 시설 이용 중심이었었는데 예. 이용자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지역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도서관에서는 그 역할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소로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65석이 있었던 공부방이었는데요. 네. 그분들이 그 공부방에서 폐쇄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거기 계신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좀 만나고 자연스럽게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재배치하자라고 해서 그 65석을 전관으로 재배치를 해서 네. 그냥 앞뒤 다 막혀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과 함께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좀 느끼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이용해 계셨던 분들은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이제 익숙해 예. 있었으니까 그리고 달달달 외우고 옛날에 네, 맞습니다. 혼자만 그 책 보고 뭐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예. 그랬는데 다행히도 많이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많이 지지해 주셔서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했더니 그래도 저희가 진행했던 것이 좀 고난스럽고 힘들긴 했었어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지금 직원들도 하고 있고 또 선생님 같은 분들께서 또 잘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셔서 되게 저희는 감사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왜 공부방 없앴냐? 그럼 저희가 답변 달기 전에 다른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시는 경우도 생겼고 뭐 구청에는 예. 아리랑 고생 되게 많이 했으니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힘들게 했지만 또 어떤 분들 일부가 당연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 변화에 너무 불편하진 않으시도록 저희가 배려라기보다 노력한 것이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시면서 그 시절에 이제 원하는 문화 뭐 이렇게 해서 요즘 독서실 같은 경우도 진짜 예전에는 그 언제부터 그런 독서실 형태 독서실이라고 공부를 하러 네, 가는 네. 곳이잖아요. 책 네, 네. 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독서실 칸막이가 계속 그 상업에 따라서 진화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더 쾌적하고 뭐 그래서 비싼 도서관 그리고 쉽게 구해서 제공하는 저기 청소년 공부방 도서관 네, 열람실 거기 굉장히 저렴하고 이렇게 층화가 나눠지면서 도서관에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가느라 이제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행정에서. 네, 맞습니다. 먼저 시작했다가 괜히 이제 한 명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힘든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단체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됐던 거고 사실 성북구청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줬으니까요. 구청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 아리랑 모델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을 진행했고 그 과정은 어떤지 벤치마킹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성북구 구민들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만큼 성북구민들이
우리 동네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죠. 또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인문학 아까 말한 그 강연회라든가 작가의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게 네.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도서관에서 많이 기획하고 이렇게 이제 또 소신 있게 그런 기획을 밀고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는 어쨌든 성북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건 저희가 그런 기획이 있을 때 반응하거나 또 함께 하시는 분이 없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지역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저희 직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성북은 작가의 만남이 아니라 독자의 만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되게 큰 차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북구의 수준은 네. 작가가 독자를 만나러 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성북은 되게 놀랍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어떤 분 보니까 근데 또 저희 질문하려니까 발제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죠. 혼자 맞습니다. 작가님을 마치 가르치듯이. 맞아요. 좀 그거는 오버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또 도서관 얘기만 하다가 이제 그랬는데 제가 아까 먼저 네. 뒤에 질문을 했지만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그거 빼고 네. 도서관 물 터진 사건 2년 동안 어쩌셨어요? 좋은 일. 좋았던 일은 어쨌든 저 인생에 있어서도 네. 그 도서관계에서는 그 공부방을 자료실로 바꾸는 건 엄청난 시도이고 네. 되게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생각 듣고 그것들 또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변화를 같이 했다라는 것, 주민들하고 같이 그건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이 정말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도서관에서는 가장 그 장점이자 다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그게 되게 힘든 점. 그러니까 누구나 오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네. 누구나 오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힘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수용하는 게 그렇죠. 직원으로서 제가 직원으로서는 되게 매력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그렇죠.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10명이 막 좋다고 칭찬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아주 심하게 네.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면 맞아요. 기운이 쭉 빠지죠. 네. 이게 사람을 이게 최전방에서 그러니까 거의 네. 전투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 계속 얘기해 주시지만 뭐 이렇게 단체랑 이렇게 소통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가는데 제일 그거 터진 거 말고 뭐 또 힘들었던 일이 그러니까 있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이 칭찬을 하셔도 한 분이 굉장히 심하게 할 경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게 공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동파가 돼서 휴관 해놓고서는 또 휴관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어쨌든 저희가 직원들이 공간 재배치하면서 서가들도 다 일일이 나르고 막 다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아픈 말씀들은 저희한테도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직원들도 기운이 나고 저도 되게 자랑스럽고 예.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지켜보고 있을까요?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성북의 아리랑에서 성북에서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되게 힘이 된다. 해서 어디 자치구에 가서도 되게 이렇게 어깨 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부탁드렸던 게 내 인생의 책. 네. 그래서 내 인생의 책 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책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했는데 그러려니까 되게 좀 진지해져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같이 읽으면
건 어떨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 책으로는 권정생 선생님 다들 아시겠지만 강아지 똥. 예. 네.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 내가 되게 하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갑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린이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림 네. 책은. 그래서 한번 그 책은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의외로 또 권정생 선생님을 모르는 젊은 엄마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 네. 어린이 도서관에서 지금 권정생 선생님 컬렉션도 같이 진행되니까 예. 언제까지 하죠? 예,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6월 중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으로는 그 청소년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은 제가 이 책은 제가 제 책상에 있어서 보여드리고. 네, 지금은 없는 없는 이야기 이야기. 최규석 의화인데 네. 글밥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 청소년들도 있는데 네. 청소년부터 좀 읽으면 약간 굉장히 힘들기도 한 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청소년부터는 이 책을 같이 읽어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레모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저한테는 예. 되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은 이 구조나 시스템에 따라 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내가 나를 고민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작동해서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사회가 좀 건전해 하고 그렇죠. 좋아야 개개인도 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요. 예.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이것이 인간인가. 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괴롭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신경림 선생님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리는 거는 마지막에 좀 하고요. 예. 황현 선생님의 밤이 선생이다는 예.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렇죠.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황현선 선생님이 지금 고대 네, 지금 명예교수이신데 지금은 아르코 위원장님 하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쉬고 계시는 거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 저기 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죠? 지금 정릉에 살고 계세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과거에 한번 뵈서 말씀을 했는데 성북이 내 고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가끔 글 쓰시면 성북 얘기 많이 그쵸. 쓰셔요. 그래. 정릉에서 정릉 몇 동에서 하시나요? 일동이요. 정릉 1동? 네네네. 이거 바로 옆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몰랐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신경림 선생님도 예. 정릉 이동에 살고 이동에 계시잖아요. 살고 계신 유명했죠. 네. 예. 그리고 신경림 선생님의 별이라는 시가 예. 제가 또 같이 읽고 싶었던 그러니까 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네. 나도 나이를 이제 계속 먹어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예, 신경 선생님의 별이라는 시입니다. 네.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예.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막 뒤에서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이 잘 들었습니다. 네. 별 신경림 선생님의 특히 우리 또 신경림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신경림 선생님이 정릉 이동에 있어가지고 또 많이 관련돼서 또 전시회도 했었고 네. 시인의 자리였던가요? 그때 제목이 네. 했었는데 강연에도 연결돼서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들 건강이 안 네, 좋아지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개개인들을 분노하게 해갖고 특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병을 앓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있었잖아. 아무런 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쵸. 이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되든 말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권 이제 처음에 네. 권정선 선생님의 강아지 강아지 똥 그리고 최규석의 지금은 없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인간인가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뭐랄까 감명 깊었던 또 책이 있다면 본인 저는 그게 그 청소년기에 읽어서 그런지 네. 어린 왕자가 되게 식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저 어린 왕자 네. 너무 좋아해요. 저는 어린 왕자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읽어도 예. 되게 좋고 그렇죠. 몇 페이지만 다시 읽어도 되게 좋은 책.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엄마도 읽고 아이도 읽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 또 읽는 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또 다 다를 수 있는 다를 수 책인 있고 것 하지만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인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1 때 읽었어요. 저는 근데 중1 때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쵸, 부분들이 그쵸.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맨 첫 장부터 보아뱀 이야기라든가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보는 거 그리고 그때부터도 계속했던 건 사막 어딘가에 있는 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별을 갖는다는 네, 거 맞아요. 그런 이렇게 삶의 의미들 그러니까 누가 뭐 그거 거기 보면서 왜 웃어 그 속에 뭐가 왜 그런 생각까지 해 근데 다르게 생각하기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책들이 네. 생각만 해도 그리고 혼자 늘 외로웠던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읽어서 어렵다는 건 이게 살았어 죽었어 진짜 뭐 맞아요. 맞아요. 그림만 보면 네. 아이들한테 그 어린 왕자는 또 어른이 이제 어른들이 읽고 감명 깊었다고 막 만화나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얘기에 처음에 그거 철학의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읽었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읽었었던 책들이 인생이나 이런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것 맞아요. 같고요. 그게 제일 오래 예, 남죠. 그래서 뭐 어린 왕자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네. 그 여우도 그리고 네. 보아뱀도 그리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 말씀하신 그런 문장들이 그냥 되게 희미했다가 청소년기가 되게 그냥 아름다운 문장이라서 되게 좋다. 그림도 그리고 뭐 문장도 써보고 이랬는데 지금 또 읽어보면 이게 이렇게 깊은 그러니까 글이구나.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맞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거죠.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 다시 읽기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독서회를 하고 우리가 이제 책을 특히 소요를 하는 좀 욕심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는 이제 뭐 먹물 근성이라 그렇지만 그리고 집에 쌓아둘 수도 없는데 독서회를 하면 이제 똑같은 책이 도서관에는 한두 권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제가 이제 저번에 뭐 얘기할 때 도서관에 이렇게 권장 도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30권을 구해서 옆에 반에 이제 넘기고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는 경험이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말고 그 책 세미나에서 책 사서 읽고 그것도 또 큰 도움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해 주시는 이제 지금은 없는 이야기를 같이 청소년들 특히 네, 네, 보려면 이제 엄마들이 뭐 물론 작년에 동행 카드 중1들 생기면서 이 책 사서 보고 그런 애들도 많이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한번 네, 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자료비가 네.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다종을 많이 사는 것에 좀 더 네, 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좀 더
주민들이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주요한 거라고 저희가 이용자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께서 얘기해 주신다면 그건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리랑 도서관에서 권하는 뭐 이달에 이제 독서 동아리 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 한 책을 네네네. 같이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책에 또 선정을 하는 데 추진해 갔듯이 네. 그런 기억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오늘 당장 가서 검토해보고 네. 진행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뭘요. 네, 근데 이렇게 책 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도서관에 있으면 무슨 책 읽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뭘 읽혀야 돼요? 네, 뭐 맞아요. 엄마들은 네,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어떨 땐 좀 난감하죠? 네, 난감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질문이나 대화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럼 저희가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 이제부터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뭘 읽게 하고 싶으신가요? 라든가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해서 질문의 내용을 좀 축소를 한 다음에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도서관에서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거는 이제 사실 청소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의 문화를 청소년들이 많이 읽고 있는 컨텐츠를 저희 직원들이나 또 저희 연령대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좀 저희가 많이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그분들하고 또 소통해 나가면서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본래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게 혼자만의 나만의 이제 공간에서 약간 이기적인데 그걸 읽고 그걸 통해서 같이 뭐 예전에 뭐 아카데미가 그게 아니었듯이 그런 부분이 이제 돼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성복 구민 칭찬을 많이 해주셔갖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리랑 도서관 이제 계획과 관련돼서 어느새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그러네요. 정말 되게 순식간에 가네요. 하는데 어떠세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리랑 도서관은 아까도 저희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만남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만나는 것도 있고 오셔서 책도 다양한 책들도 만나고 오셔서 또 단체들도 만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뭐 정말 그 기대해 주시는 거, 또 응원해 주시는 거 이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책에 또 시낭송까지 오늘은 눈이 맑아지면서 별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런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원더풀 라디오와 같이 해주신 분은 아리랑 도서관의 김주영 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